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두고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은 확정을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의원님이 출마를 하실 건지 여부이거든요. 네. 지금 후보 등록이 24일, 25일로 정해졌는데 출마 선언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예. 4월 10일 날 이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총선에 예견된 참패가 있을 거라고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돼 있었죠. 그래서 야, 이렇게 참패를 당한 이후에 우리가 그 당시에 비겁하게 침묵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된다. 예. 또 참패를 됐는데도 당을 한번 보세요. 뭔가 변화, 혁신, 어떤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우리 유권자 분들, 지지했던 유권자분들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또 사죄도 하고 총선 백서도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총선 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바탕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혁신 전당대회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가 아니라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갔을 때 당정 관계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또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셔요? 아니면 정말로 당을 어떤 전면적인 재창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네. 이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인 답변. 예. 그래서 저희 역할이 뭔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4일, 5일?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결판 내려고 그럽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정 관계나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어제 네. 의원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게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가 된 이후에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을 손볼 것인지 확실히 답을 하라 이런 공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어떤 이게요. 의미로 올리신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네. 친한계 의원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사퇴를 안 하고 예. 재보궐이 있으면은 셀프 공천해서 국회의원을 얻고 네. 그 다음에 당원 당규 개정해서 임기를 채우고 그 이후에 대선 나간다. 이런 어떤 누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럼 세상에 우리 친한계 당원 한 당규는 인사가 네. 친한계 인사가요. 예. 그걸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게 그러면 이재명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셀프 당원 개정해서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연임을 거에 하겠다는 대해서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도 당권 주자이면서 대선 주자인 분들이 좀 더 있으셔서 한동훈 전 위원장 외에도 대선에 나올 사람은 그럼 당대표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당 대표라는 게 네. 보면은 한마디로 이 자기 정치 일정의 징검다리식 정치경을 쌓는 예. 정치 실험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 대표는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고 네. 또 보수가 가야 할 방향, 네. 당이 가야 할 방향과 같이 돼서 정립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을 잘 준비해야 하거든요. 예. 사실 기본적인 책무가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예. 사실. 네. 그러나
그러나 기본적인 이번 전당대에 필요한 당 대표는 예. 어떤 지검다리식 정치 겸목 쌓는 정치 실험 부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은요, 당이 제대로 변화 혁신 안 하고요. 예. 그 사람 체제로 다 뭉치게 됩니다. 좀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정치 실험 하겠다고 갈 경우에 예. 당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당내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어대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 분위기와 다르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대한이라는 말 자체가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거나 이런 거를 좀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는가요, 의원님은? 어대한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게 경선이나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요. 네. 어대한이 아니라 누가 당을 잘 이끌 것이냐, 누가 예. 적임자냐, 네. 기류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당정 관계입니다. 당정 관계. 네.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게 가장 주된 논점이 될 겁니다. 예.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뒷받침하고, 또 어떻게 또 대통령실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터운 신뢰입니다. 신뢰. 예. 두터운 신뢰 속에서 어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가는 거. 네. 그게 가장 주된 과제다. 그런 과제를 누가 잘 매니지할 수 있겠느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측면에 모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예. 총선 패배 이후에 한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게 힘들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예. 정말 당정 관계,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네. 정말 당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갈까봐 너무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해지는 걸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주변에 얘기한 당정 관계에 대한 소신에서 이게 건강한 당정 관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뭐 정말로 이제 기싸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건강한 불구하고 당정 관계라는 예. 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두터운 신뢰 속에 오는 겁니다. 네. 대통령하고의. 그런데 여러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대통령 호칭을 그 사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보라고 정정은 하셨는데. 저도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아니 예. 뭐 여러 군데서 간접적으로. 네. 대통령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하고 어떻게 건강한 당정 관계가 나오겠습니까? 예. 호칭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대통령이 그 사람입니까? 그 어디서 그런 데서 어떻게 건강한 당정 관계가 나옵니까? 예. 예? 그거를 여러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신뢰 속에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정치의 유혹을 네. 떨치고 정말로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시중의 민심을 과감없이 전달하고요. 네. 어떤 때는 대통령을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당 대표가.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국정 운영을 정말 뒤에서 따라가고요. 네. 그런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 그거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물 건너갔다.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보니까 당대표 출마 의사를 좀 굳힌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나 의원은 뭐 친윤 비윤표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친윤계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나 의원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당권 도전 고민하시는 입장에서는 나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국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경영 전문성 다 갖췄고요. 네. 그래서 그분도
예를 들어서 당과 국가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요. 예. 전당대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한계로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황교안 대표 때 원내대표를 해봤어요. 그래서 몸소 체험하신 분인데, 아,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외인 황교안 대표랑 같이 했었죠. 네.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두 분 관계 되게 삐그덕거렸죠. 예. 그때 원내대표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 한계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 그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네. 또 당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예. 뭐 한 보도가 나와서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친윤계 의원들이 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가운데 좀 예. 이렇게 누구를 지원할까 보다가 나경원 의원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예.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번 네. 보겠죠.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만약에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네. 걸 보고 네. 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친윤 뭐 한동훈의 대항마 네. 이거는 이게 나경원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잖아요. 예. 나경원에 대한 평가가 없고 무조건 한동훈이는 안 된다. 네. 한동훈의 방점이 찍힌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구도는 별로 좋은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출마 선언하신 분은 아직 없고 불출마 선언한 게 안철수 의원인데요. 예. 그 전에 보니까 의총장에서 두 분이 따로 만나시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의원님이 당의 개혁을 함께 얘기한 특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정말로 이제 예.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둘이서 이제 깊은 대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막역하게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책 동지다라고 예.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저한테는 정책 동지라는 표현을 꼭 하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윤상현 의원님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 좀 돕는 거 아닐까, 연대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다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뭐 예. 캠프 들어갈 수도 없고, 그쵸. 뭐 물론 이제 다 심정적인 지지는 하겠죠. 네. 본인들이. 예.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사실 수도권 위기론 작년에 네. 그 얘기를 똑같이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분이 꼭 저한테 맞장 붙이셨고요. 예. 항상 세미나도 자주 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당대표도 당대표인데 같이 나올 뭐 러닝메이트 격의 최고위원 후보자들 뭐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좀 열려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반응들일까요? 당내에서는. 장동혁 의원도 제가 사실 이제 좋아하는 이제 아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장동혁 의원도 총선 때 뭘 했죠? 사무총장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이요. 아니 세상에 총선 참패 그게 있으면은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향하는 보수라는 게 책임지는 보수 아닙니까? 예.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서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인데 책임지는 보수. 그냥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무조건 나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일정이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건 한번 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쪽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이제 의원님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하셨었잖아요. 예, 예. 이게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해서 물론 지금 국회가 원활하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그거는 아닙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회부가 됐습니다. 예, 회부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하지 않습니까? 예, 주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그게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2009년도, 2012년도의 일인데 예, 그걸 가지고 어떤 특검을 하겠다? 네, 김정숙 여사하고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게 대통령 배우자로 있을 때 어떤 뭐 타지마할 등 이제 외유성 관광 의혹이라든지 예, 옷값에 대한 뭐 이제 세금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한국 납세자 연맹하고의 그 법정 공방과 의혹 네, 등등등. 그래서 이 권력에 있을 때하고 상인이 있을 때 엄연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국회가 이제 좀 그 여당도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열심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여야가. 예,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예, 얘기를 하겠죠. 네. 예. 의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당은 국회에 이제 임하고 있지는 않으신 상황이에요. 원구성 협상이 워낙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의 어떤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는 했더라고요.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전례에 비춰보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그때 각하 이유가 뭐냐면요. 예, 전반기 원 구성이 이제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는데 네, 아마 이 권한쟁의 심판 이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마 민주당은 원 구성을 완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개 상임위원장 예. 배분에 동의를 안 하면은 예. 일방적으로 해버릴 겁니다. 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것도 지난번 21대 국회 때 박병석 의장 상대로 했던 것처럼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가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지난 21대 국회 때도요. 예, 그 민당이 18개를 다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어느 한 순간 딱 들어갔습니다. 예. 또 어느 한 순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당이 입법 독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국민적인 역풍을 증명할 거다라고 네, 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7개 위원장에 받아냐 안 받아냐, 받자는 분 안 받자는 분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저는 받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받지 말자는 입장이세요. 네, 받지 말자. 예. 그래서 민당의 입법 독재 한번 면모를 낱낱이 보여주자. 예,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의원 예, 이제 이 국회 때도 21대 국회 때도 이 사람들이 18개를 다 가져갔다가 네, 그건 1년 몇 개월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다시 자기들이 잘못했다 예, 해가지고 돌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게 언제냐 시기만 확정이 되지 않았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7개라도 받아서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예, 원칙을 지키자 말씀해 주시. 입법 독재 면모를 최대한 알려주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로만 한번 연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